한 중년 여성이 운전 중인 남성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의 팔과 손을 쓰다듬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여성,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참 이거 참 놀라운 또 사연입니다, 교수님. 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없고 얻은 건 시어머니뿐이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6개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8년 동안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네,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인데요. 연애 때도 남편은 스킨십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돌려댔고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이고 또 아이도 갖고 싶고 뭐 이러니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면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히지를 말라 그러면서 짜증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합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친한 친구랑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무려 8년간의 독수 공방. 자, 이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이제 부부관계 없으니까 저도 의심쩍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양성애자다. 두 번째는 성기능장애. 술을 하도 먹으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람도 이제 가정을 깰 생각 없고 자기도 가정 깰 생각 없는데 성욕만 그냥 그 정도의 여자가 있다? 저는 그냥 그 세 가지를 추측을. 자, 하지만 이 남편이 유일하게 손길을 허락하는 여자, 바로 엄마였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와 사별한 시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 유독 차남이었던 남편을 정말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편은 운전석에 앉고 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고요. 이 사연자는 뒷좌석에 앉았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이 운전하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기어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팔과 어깨를 계속해서 매만졌다고 하는데요. 또 외출해서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면 남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시어머니는 꼭 며느리인 제보자를 불러서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8년을 버틴 제보자, 자녀를 갖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남편한테 자녀 계획을 좀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그래, 아이는 낳자라고 또 그 얘기는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려면 뭐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실천은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봐야 별을 봐야 따듯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그런 걸 안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딸을 임신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까지 했는데 자, 그러다면 좀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기대도 했는데 딸을 예뻐하긴 했대요, 남편이.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늦게 돌아오고 이 제보자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또 이어집니까? 네, 이번에는 시어머니인데요. 처음에는 이 손자가 아니라고 좀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손녀를 보니까 엄청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는 걸 너무 집착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진 보내라, 아이 놓고 너는 집에 가라 이렇게 아이고야.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가 회사에 복직을 하니까 회사 그만둬라 이렇게 퇴사 압력까지 행사했는데 그래도 제보자가 계속 회사를 다니니까 아이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을 이 엄마에서부터 떼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허허. 그러면서 심지어 시어머니가 이제 안고 있는 이 손녀죠. 이 딸이 엄마를 바라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 못 보게 돌려 앉혀가지고 아빠 보라고 이런 행동까지 시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라도 엄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이래야죠. 근데 남편은 전혀 아내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셔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다 털어놨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또 이 퇴사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또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날은 참을 수가 없고 남편도 안 도와주니까 오늘은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좀 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아주버님, 첫째 아들, 이 나오더니 막 욕설을 하고 심지어 재수 씨잖아요. 재수 씨한테 막 주먹까지 들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 형이 이러고 있는 걸 또 멀뚱멀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도저히 이 집안에선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날 그냥 이혼을 결심을 했고요.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남편은 또 거부를 했대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기죠. 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연락 와서는 일단 1시간만 딸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제보자는 딸을 생각해서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 길로 이 3살 딸을 데리고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경찰도 아빠도 친권이 있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보자는 그래서 시어머니 집까지 찾아갔지만 오히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고요. 아이고. 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남편 측은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는 제보자가 아이를 아동학대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진단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갔습니다. 이거 다시 데리고 올 방법 없냐고 지금 묻고 계시네요. 네, 이런 분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이 아이에 대한 권리가 더 인정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서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최근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하나 바꾼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아이를 이건 데려갈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강제 집행이 예전에는 안 됐어요. 이거 집행관이 어떻게 물건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결론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 사연하고 비슷한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같은 유아유기죄 뭐 이런 게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친부나 친모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을 좀 구속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고 자료를 모아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양육권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아이를 데려간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있습니다. 좀 당연히 좀 잘만 입증을 해내고 한다면 재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아이의 심리적인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주 양육자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엄마와 예측 없이 100% 갑자기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아버지나 아빠나 할머니라고는 해도 이 아이가 감정은 표현 정확히 잘 못해도 굉장히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애착의 문제라든가 불안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선택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할머니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할머니는 할머니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가정은 지금 할머니와 두 아들이 한 덩어리처럼 똘똘 뭉쳐있는 좀 역기능적인 가정인데 거기에 이제 손녀까지 이제 뭉쳐버리는 거 그거 아이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저는 이제 엄마 얼굴은 꼭꼭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사연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아주버니가 세상에 재수 씨를 향해서 확 뭐 이런다는 게 말이죠.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다희님, 저런 집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무야호님, 아이가 물건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황자연님도 안타깝습니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